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오흥수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가족보다 남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그는 단 하루도 독수리 술도가에서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다. 늘 형들의 그림자였고 형수 마광숙 앞에서는 초라한 이방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광숙은 이상한 우편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봉투 안엔 흥수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출생증명서 사본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 곁의 사람은 당신 가족이 아닙니다. 마광숙은 한동안 그 문장을 곱씹었다. 단순한 장난이라 치부하기엔 그 문장이 남긴 여운이 너무 짙었다. 그녀는 결국 한동석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웃어넘기던 한동석도 오흥수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고 유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점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광숙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동석 씨, 형님 돌아가신 날 그 애가 혼자 담배를 5개비 피우더라고요. 그런 애 아니잖아요. 뭔가를 감추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마침내 한동석은 유전자 검사를 감행했다. 마광숙이 보관 중이던 오흥수의 칫솔과 머리카락, 그리고 오천수와 오범수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흥수, 오천수, 오범수 친자 불일치. 한동석은 이 결과를 들고 바로 마광숙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단둘만이 알던 출생의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오천수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강소연. 그녀가 술도가 명의로 된 부동산 일부를 몰래 팔기 위해 광숙의 인감 도장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광숙 몰래 서류를 뒤지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문미순에게 발각되었다. 문미수는 이를 바로 마광숙에게 알렸고 마광숙은 울컥한 마음을 부여잡으며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병원에 실려간 마광숙은 오천수를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인감도장을 그대로 둬요. 강소연이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꼭 영상으로 남겨요. 내 손으로 그녀를 끝내고 싶어요. 오천수는 마광숙의 복수극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광숙의 방에 몰래 CCTV를 설치했고 결국 강소연은 인감도장을 훔치는 장면을 적발당하며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가 구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든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래요. 영주 그 애, 당신 딸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쩔 건데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일부러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내 복수였어요. 오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10년 넘게 뒷바라지한 딸이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자존심보다 아팠다. 한편 오흥수는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마광숙의 병문안을 핑계로 또 다시 훈계를 늘어놓았다. 형수님, 형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새 사랑을 찾으십니까? 우리 가족 생각은 하셨습니까? 그 말에 마광숙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흥수야, 넌 우리 가족 아니야.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오흥수는 처음엔 웃었다.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농담 같지도 않은 말씀. 농담 아니야. 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오흥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흥수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형들이랑 조금 달라도 괜찮아.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날 밤 오흥수는 집을 나가 한참을 방황했다. 노숙자들과 어울리고 알코올에 취해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진실이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왜 자신을 그 집에 데려온 것일까? 그리고 누가 그를 그 집으로 데려갔을까? 그의 머릿속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장미애. 그녀는 과거 고아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세리에게 숨겼고 출생 당시 병원에 대한 기록도 자주 지워버렸다. 그리고 오흥수가 태어난 곳 역시 햇살 보육원 근처 병원이었다.
장미애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정했지만 오흥수는 장미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날 버렸어요? 날 그 집에 넘긴 사람이 당신이었습니까? 장미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시에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광숙 씨, 이대로 살다간 또다시 누군가에게 휘둘릴 것 같아. 나랑 혼인 신고해요. 하지만 마광숙은 망설였다. 오장수를 향한 죄책감, 시동생들의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흥수의 진실이 발목을 잡았다. 그때 오범수가 나섰다. 형수님, 이제 형수도 당신 인생 사세요. 우리가 너무 오래 짐이었어요. 마침내 가족들이 마광숙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광숙 씨, 큰일 났어요. 강수 도련님,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모두가 놀랐다. 오강수는 제대 후 무리한 재활 운동을 하다 청각 손상이 재발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마광숙은 병원으로 달려가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고 떠나야 해요. 그리고 병실 앞에서 기다리던 한동석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나랑 같이 살아요. 지금 당장. 그때 병실 안에서 강수의 손이 움직였다. 그는 눈을 뜨며 단 한마디를 남겼다. 형수님, 그 얘기 드릴 게 있어요. 강수가 말하려 했던 그 얘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흥수의 진짜 부모는 누구이며 장미애는 왜 진실을 감췄던 걸까? 오강수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병실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 속이었다. 형수님, 그날 병원에 있던 여자, 저 기억나요? 그 사람이 장미애 씨였어요.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한동석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강수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다. 정확히 말해봐, 강수 도련님. 무슨 병원이었어? 오강수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 병원은 내가 고등학생 때 군사학교 들어가기 전 봉사활동 나갔던 그 조산원이에요.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병원이었어요. 햇살 보육원 근처에 있었죠. 마광숙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그 병원, 바로 오흥수의 출생증명서에 적혀있던 그 병원이 아닌가. 그날, 애를 낳고 눈물을 흘리던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슬퍼 보였죠. 내가 그 아이를 잠깐 안아봤는데 그 여자 애를 두고 떠났어요. 이름표에 써 있었어요. 흥수. 애 이름이 오흥수. 한동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장미애가 흥수의 생모일 가능성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까지 오흥수는 장미애의 버린 아들이란 말이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미애가 왜 아들을 버렸는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겼는가였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장미애를 불러냈다. 처음엔 웃던 장미애도 강수의 증언을 들은 후엔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기억나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울었던 그날. 드디어 장미애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애는 내 실수였어요. 독고탁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임신했다는 걸 듣자마자 도망쳤어요.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낳자마자 애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평생 입 밖에 낸 적 없었어요. 그게 오흥수였군요.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 셀이랑 너무 닮았더라. 그래서 더 못 받아들였어요. 내가 버렸던 애가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오씨 집안의 셋째라니. 그녀의 고백에 마광숙은 말없이 돌아섰다.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또 다른 일이 터졌다. 오범수가 갑자기 학교 강의에서 사라진 것이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딸 오한이가 혼자 울며 술도가로 찾아왔다. 삼촌들, 아빠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오천수는 의심을 품었다. 설마 미국에 있는 나영은이 연락했던 건 아닐까? 오범수의 전 연인이자 한이의 생모. 미국에서 아기를 낳고 떠났던 그 여자가 최근 서울에 입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오범수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성 도피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오범수가 약에 취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장면이 발견되었다. 그 옆엔 나영은이 있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아온 것도 복수하려던 게 아니라 그 애와 한이를 다시 데려가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범수는 날 용서하지 않았어요. 오범수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마광숙이었다. 형수님, 저 교수직도 잃고 한이도 잃을까봐 무서워요. 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엘리트인 척, 완벽한 척. 하지만 결국 다 무너졌어요. 마광숙은 범수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보여줘요.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족이 돼요. 우리가 받아줄게요.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금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지만 그 틈에서 새로운 결속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무렵 출소한 강소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소하자마자 그녀가 찾아간 사람은 독고탁. 도와주세요. 술도가 그 집. 제발 무너뜨려주세요. 그 여자. 마광숙, 절대 용서 못해요. 독고탁은 불쾌한 웃음을 지었다. 재밌는 구경이 되겠군. 술도가 내 손에 들어오는 날이 머지 않았어. 그들이 꾀한 건 세무조사 청탁과 술도가 원료에 대한 조작 제보였다. 간단히 말하면 술도가를 행정처분 대상에 올려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체포된 사람은 뜻밖에도 공장장 고자동이었다. 조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전 그저. 하지만 그의 진술은 끝내 녹취되지 못했다. 그는 신문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 그때 마광숙이 마침내 결심한다. 이 집 지켜야 해요. 술도가를 지키려면 이제 더는 숨을 것도 참을 것도 없어요. 그녀는 한동석에게 말했다. 혼인신고 지금 하러 가요. 한동석은 놀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오흥수의 실종 소식이었다. 흥수가 사라졌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도 없고 이름도 거짓이고 내 인생엔 진실이 없어. 형수님, 이제 형수님 인생 사세요. 저는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흥수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떠난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또 다른 편지 한 장. 그건 세리에게 보낸 것이었다. 세리야, 너도 나처럼 누구에게조차 진심을 말하지 못했지. 너와 나 비슷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 내 진짜 가족은 누구니? 흥수는 어디로 간 걸까? 장미애가 숨긴 진실의 끝엔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독고탁과 강소연의 야비한 연합은 술도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광숙과 한동석, 진짜 부부가 되는 길은 시작일 뿐인데. 오범수는 병실 침대에 앉아 깨어난 고자동을 마주하고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고자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동 아저씨, 이제 말해주세요. 술도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누가 조작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고자동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의 이름이었다. 마광숙 씨였습니다. 순간 범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요. 형수가 왜 그런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시켰던 거죠. 술도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료를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말은 곧 마광숙이 자기도 모르게 조작의 방조자가 되었음을 뜻했다. 범수는 충격 속에서도 냉정하게 물었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어요? 고자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술도가 운영을 도우면서 마광숙 씨와 나눈 대화들 그걸 전부 녹음해뒀어요. 그는 병상 옆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광숙 씨는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던 게 아니라 그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술도가가 무너지면 남은 내 형제들까지 흩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범수는 입술을 깨물며 USB를 바라보았다. 형수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마광숙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고자동을 보고 잠시 숨을 멈추듯 섰다가 범수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범수는 대답 대신 USB를 들어보였다. 형수님 이거 뭔가요?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땐 정말 별 수가 없었어요. 형들 다 어렵고 술도 가는 빚더미고 형님 죽고 열흘도 안 돼서 채권자들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했을 텐데. 아무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 없잖아요. 저는 늘 빌붙은 과부였어요. 그 한마디에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은 곧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마광숙도 더는 숨을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범수는 한동석을 찾아갔다. 회장님, 형수가 한 선택 틀렸지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USB를 검찰이 먼저 알게 되면 우린 모두 끝입니다. 형수가 지키려 했던 것,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구해야 합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대신 처리하지. 당신들은 이 사실 모르는 걸로 하시오. 그는 USB를 품에 넣고 돌아섰다. 한동석은 자신의 방법으로 광숙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시각 또 하나의 비밀이 술도가를 뒤흔들고 있었다. 오한이의 출생 비밀. 나영은이 오범수에게 했던 고백 중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걸 마광숙은 직감했다. 그녀는 나영은을 만나기 위해 직접 병원으로 향했다. 당신, 아직도 한이를 당신 딸이라고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나영은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애, 내가 낳은 거 맞아요. 하지만 엄마 노릇은 광숙 씨가 했죠. 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마광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애, 당신 딸 아닙니다. 네. 내가 조사했어요. 한이의 유전자 검사, 조용히 다시 했어요. 범수 씨랑도 일치하지 않아요. 당신이 낳은 애가 아니에요. 나영은의 눈이 커졌다. 그럼 누구 아이죠? 마광숙은 말을 아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추측하고 있었다. 강소연, 그녀가 오천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영주가 천수의 친딸이 아니었듯 오한이도 누군가의 의도적인 대리 출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진실은 단 하나. 한이는 독수리 집안 핏줄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술도가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마광숙은 폭탄 선언을 했다. 한이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범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오천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중 유일하게 분노한 사람은 한봄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한이는 우리 동생이에요. 누가 낳았든
누가 키웠든 그게 중요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한 마광숙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요. 내 말이 맞아. 그러나 이 모든 비밀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오흥수였다. 그는 며칠 전 잠적한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술도가를 지켜보며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형수님, 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흥수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인정받고 싶다는 열등감도 시기심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겠어요. 이제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광숙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흥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네, 회장님. 예, 맞습니다. 내부 자료는 다 넘겼습니다. 다음은 장부입니다. 그럼 내 몫은 확실한 거죠? 오흥수. 그는 정말 돌아온 걸까? 아니면 마지막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